오늘 뉴스의 중심은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수갑을 찬 김호중, 유치장에서 대기. 이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그 자체보다도요, 그 이후에 수차례나 말을 바꾸고 잡아떼다가 결국 더 큰 화를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겁니다. 김호중 측이 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요, 오늘 정오에 정상적으로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예정대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략 5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 이 시각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현장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김호중 씨가 대기 중인 서울 강남 경찰서입니다. 아주 이르면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김호중 씨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될 테고요. 저녁 늦게라도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속보대로 영장심사가 오후 1시 20분쯤 끝이 나서 지금 4시간째 김호중 씨가 저곳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대기 중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됩니다. 유치장에 머물러야 되고, 다만 기각이 되면 곧바로 석방이 돼서 경찰서에 나설 테고, 김호중 씨의 최근 특성상 기각이 되더라도 취재진 앞에서 그리 긴 말을 하지 않고 귀가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구속이 될지 말지 오늘 안에 결판이 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김호중 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냥 대기하고 있는 수밖에 없고요. 달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법원에 조금 일찍 도착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정 시간은 12시였는데 예. 약간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12시 30분에. 그러게요. 그다음에 정확히는 53분 동안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 심사하는 시간만 5시간, 6시간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영장실질 심사하면 진짜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게 특별한 차이 없이 김호중 씨 영장실질 심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오늘 그 퇴근 시간 이전인 18시 이전에, 오후 6시 이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예상은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그 일반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거의 10시간 가까이 되는 실질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요, 끝까지 그 방송을 보시면은 예. 결과가 어떨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기자들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아직 취재진이 많지 않은 걸 봐서 짐작컨대 당장 김호중 씨가 구속된다 아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해서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강남경찰서고요. 스튜디오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1시간 정도 법원에 출석을 했고, 예상보다도 더 일찍 영장 실질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대략 정확히는 53분, 대략 50분 정도 했고요. 보신 그대로 강남경찰서 봤을 때 아직 취재진도 많지 않고요. 유치장에서 본인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이렇고, 바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되면 바로 유치장에 머물러야 되고, 기각이 되면 그 반대 귀가 조치가 되는데 아마 김호중 씨의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인 김호중 씨, 여기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경찰 조사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노타이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을 했고, 여기 보시는 그대로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에는 포송줄은 아니고요, 수갑을 찬 채 가리개로 가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김호중 씨는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12시보다 1시간 일찍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그런데요. 지금 김호중 씨 사건을 하면서 항상 해프닝성 혹은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요. 일단 그 허주연 변호사님, 12시니까 12시 딱 맞춰 오란 법은 없지만 예상보다 무척 일찍 1시간 전에 입장했고 실제로 김호중 씨는 대다수 취재진이 대기한 곳이 아니라 서관을 통해서 등장을 해서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다시피 처음에 취재진들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 전에 와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지막 전략회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 예. 11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른 시간에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소속사 매니저와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영장실질심사가 11시 반부터 15분 간격으로 30분, 45분, 12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별로 따로 시간을 지정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같이 심사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더 일찍 갔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호중 씨 내심으로는 당연히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예상치 못한 이른 시간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동관이 아니라 서관으로 출입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원래 이 서울중앙지법 동관에는 민사법정이 있고 서관에 형사법정이 있고 영장실질도 서관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취재진들이 어쨌든 동관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저쪽에 이제 주차장에서 오다 보면은 동관 쪽으로 출입해서 안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호중 씨 관계자가 미리 가서 동관 쪽에 취재진들이 많으니까 서관으로 바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서관 쪽에 아하. 갑작스럽게 모습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모습 잠깐 보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카메라가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어수선합니다. 기자들이 대략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해두고 일반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공인들, 뭐 정치인들, 유명인들 보면 대략적으로 그 현장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카메라 기자들, 영상 취재 기자들도 삼각대 들고 막 뛰는 모습도 있고요. 저기 보면 그만큼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예상된 장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목소리 혹은 클로즈업 된 장면도 쉽게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참 김호중 씨 관련해서 많은 해프닝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참 초유의 일, 이례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송정선 기자님, 오늘 저 자리에 팬들도 왔다면서요? 네, 팬들도 왔고 분명히 뭐 콘서트장에서도 충분히 김호중 씨를 향한 지지와 사랑을 표현했겠지만 예. 또 사실은 저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김호중 씨의 무거운 발걸음일 때 그 옆에서 바로 육성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리라 예상이 됐고 또 당연히 와서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예,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 평가는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뉴스탑10 진행하면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게 사실은 수갑을 차고 가리개를 하면 뭐 기훈배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동작이 좀 굽어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약간 좀 반성하는 듯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되긴 하는데 홍정선 기자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김호중 씨의 평소 성격상 봤을 때 뭔가 구속 위기에
표정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다지 충분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경찰서에서 6시간 버티기라다 나올 때도 사실은 짧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반복된 말,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를 2번 얘기했어요. 예. 요번에도 마치 준비된 말을 처음에 고개 숙여서 인사한 뒤에 예. 2-3 문장 얘기한 뒤에는 어떤 질문이 와도 준비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7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 예. 물론 그 말들 속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제가 법을 어겨서 죄송하다라는 그 진심이 담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너무 이제 경직된 표정 속에서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말만 한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은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버티기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대로는 못 나간다. 취재진 앞에 난 좀 격식 있게 나가고 싶다. 예. 저 격식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출두하는 모습이 아마도 그러면 그때와 다른 점퍼 차림, 뭐 모자, 캡 모자가 아니라 정장을 당연히 입고 오겠구나. 사실은 이것이 다른 연예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검찰에 출두할 때 모습이지요. 통상적인 태도긴 네, 합니다. 통상적인 그런 그 점잖은 양복을 입고 또 굉장히 지금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뭐냐면 그때 굉장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다 얼마다가 있었고 예. 오늘은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게 또 그때 뭐 약간 살짝 웃는 거 아니냐 팔로 뭐 이 취재진의 어깨를 그러니까 팔뚝을 뭐 이렇게 토닥였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의식해서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슬리지 않을 그런 행동, 거슬릴 행동들은 다 배제하고 깨끗하게 걸어 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뭐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아직도 그 홍정선 기자의 말씀은 결국은 그때도 죄인이 무슨 말을 남은 주소 성실을 받겠다는 말과 오늘도 죄송합니다만 7차례 반복한 것 같고 반성합니다 정도 한두 문장인데 준비된 말이기 때문에 뭐 구속 위기를 앞두고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혹은 누그러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고요. 어떤 깊은 진심? 사실은 저는 김호중 씨가 소속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지켜줄 팬덤도 중요하지만 대중 연예인이란 건 정말 대중 연예인이 결국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중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예. 대중이 등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의 아침의 모습에서 낮의 모습에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말하자면 지금 조금 등을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김호중 씨에게 돌릴 만큼 그런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그 부분에선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물론 본인도 자존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에 대중들 앞에 보여지는 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물론 뭐 가리긴 했습니다만 수갑을 찬 모습까지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일단 오늘 스케치부터 먼저 살펴봤다면요. 그러면 이제 대략 5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떤 증거와 법리 다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판사가요. 김호중 씨를 꾸짖었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신양희 부장판사가 여기 검사 있고 김호중 씨 있고 변호인 있는데 아마 조남관 변호사도 같이 입회를 했겠죠.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씨를 위해서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신 부장판사가요. 예. 판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엘리트 부장판사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는 자기의 행위가 뭐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음주운전과 관련한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법원에서 담당 부장판사들이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운전자 바꿔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다른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것보다 예. 그 이후에 자기보다 훨씬 울트라 의뢰에게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부장 판사가 작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저런 태도를 봐서도 오늘 좋은 결과
결과가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께서도 20년 가까이 이제 법률 대리인, 법조인 하셨다면 판사가 물론 뭐 꾸질 수도 있고 영장 실질 심사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말들이 많이 오고 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예를 들어 범죄를 갑질한 거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까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 부장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저렇게 꾸짖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 김호중 씨가 자신의 범죄를 전가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 기사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신 부장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괜찮고 막내 메이저는 벌 받아도 되냐? 이런 얘기. 오늘 50분간의 서울중앙지법 안에서 영장 실질심사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